근데 이제 그래도 전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좀 제대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직이랑 업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직은 개발자다, 마케터다, 뭐 회계다, 재무다 이런 직종이고요. 업은 그 제약이다, 뭐 자동차다, 뭐 IT, 뭐 인터넷, 포털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업종, 인더스트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전직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두 개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분은 직종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분과 같이 엔지니어였는데 마케터를 하고 싶다. 직종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세일즈야, 영업맨인데 제약 쪽의 영업이었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 제약 쪽은 내 성격이나 뭐 등등 안 맞아서. 그래서 나는 제약 쪽이 아니라 다른 영업, 뭐 예를 든다면 IT든 뭐든 어차피 뭐 파는 거니까 다른 쪽 영업을 하고 싶다. 내지는 조금 그래도 비슷할 수 있는 화장품 이런 쪽 세일즈를 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직종을 바꾸는 경우나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좀 성격이 많이 다르게 되는데 직종의 경우는 내가 하던 스킬 자체를 다른 스킬을 갖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종을 바꾸는 경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직종과 업종의 조합에 따라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해오던 인더스트리에 대해서는 내가 엔지니어를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 맨날 내가 만들어 왔고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아는 인더스트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 녀석에 대해 소비자들한테 잘 썰을 풀어서 팔게 할 수 있다. 마케팅이건 세일즈든. 예. 그러면 오히려 그 업종을 바꾸는 경우보다 직종을 그냥 같은 업에서 바꾸는 게 쉬울 수도 있는 거죠. 예. 반대로 같은 직종의 세일즈라고 하더라도 업이 성격이 완전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태생부터가 달라서, 그러니까 그 세일즈를 하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다른 업종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세일즈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직종에 있고 어떤 업종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는 게 직종을 바꾸고 싶은 건지 업종을 바꾸고 싶은 건지는 명확하게 스스로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해야지 그래서 제대로 좀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당연히 이제 얻는 것과 잃는 것에 있어서도 전직을 통해서 뭐 기존의 매너리즘에 빠져섰다면 그런 거를 좀 걷어내고 진짜 나에게 맞는 거를 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새로운 자기 개발의 기회 같은 거 얻으실 수가 있겠죠. 반면에 아까 뭐 연봉이 좀 깎이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려면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기법들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요즘 시대 흐름을 보면 예전보단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안 좋게 보는 게 좀 줄어들고 있어요. 시대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를 많이 요구를 해요. 점점. 뭐 통섭의 시대니 뭐니 뭐 크로스니 뭐니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쪽 분야에서도 하나만 잘했던 사람의 경우에 만약 그 하나만 정말 제대로 잘했으면 인정해주고 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어영부영 하나만 했던 사람이랑 그 하나를 그 사람의 한 반명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 했던 것만큼은 할 수 있고 나머지 또 반을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이쪽 훨씬 선호를 해요. 예. 또 하나 좋은 흐름 중에 뭐냐면 멀티플레이어를 선호한다는 거는 직을 여러 개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미인 거고요. 다음에 업의 경우에도 이런 흐름이 있는데 예전에는 자기 커리어를 온라인 쪽 비즈니스, 인터넷 이런 걸로 시작한 사람은 절대로 오프라인으로 못 넘어갔어요. 예. 오프라인 쪽에서 아니 무슨 온라인 하던 놈이 오프라인을 뭘 알아 이러면서 절대 안 받아줬거든요. 근데 작년 초 정도부터 오프라인에 이제 대기업들, 기존의 큰 기업들 이런 데들이 이제 안 거예요.
우리 회사에 원래 있던 오프라인의 애들을 온라인 교육 시켜봐야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된다. 차라리 밖에서 온라인 전문가를 데려오는 게 맞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시대 흐름은 이런 거야. 그래도 이제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쪽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면서 항상 체크를 하는 게 뭐냐면, 예, 이게 중요해요. 뭐가 안 맞고 등등등 해서 전직해야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전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수양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 말이냐면 직을 바꾸건 업을 바꾸건 어딜 가도 이 지금 불만과 이런 거를 가진 상태라면 또 똑같이 문제가 나와서 어디론가 옮겨야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 안 맞다, 업이 안 맞다가 아니라 자기가 현재 처한 직이나 업에 제대로 이거를 내가 해나갈 태도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 지금 이게 일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전직을 해야 돼. 이거 전에 혹시 내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만 해요. 예. 다음에 지금 이제 경력 얘기를 좀 했는데 커리어 얘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좀 얘기가 앞에 길어져서 원래 시간보다는 조금 뒷부분은 약간 좀 컴팩트하게 하면서 좀 한 10분 정도 더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커리어 개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좀 잠깐 브레이크 의미에서 좀 질문이시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지금까지 중에서? 네, 경력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좀 궁금한 게 있다. 없으세요? 네, 그럼 이제 커리어 얘기를 넘어갈게요. 커리어 개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막 계단 밟아 올라가는 것도 커리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막 기회들이 있는데 어느 기회를 잡아서 내가 커리어를 이렇게 성장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던 이런 흐름에서의 커리어를 고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커리어라는 걸 보면 이런 고민들을 먼저 머리에 일단은 떠올리게 되는데, 경력이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커리어가 진짜 말하는 게 뭔가를 한번 좀 사전부터 한번 찾아보자 이거죠. 옥스포드 사전을 찾아보면은, 커리어를 딱 옥스포드 사전 찾아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막 나와 있는데, 이 파란색 줄을 친 게 이제 키인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인생 전체에 걸쳐 있는 어떤 과정이나 진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게 꼭 인생 전체이거나 또는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하기도 한대요. 또 하나 여기 파란 걸 보면, 보통 이제 일하면서 있긴 한데 주로 어떤 리뮤너러티브라는 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과 관련돼서 뭔가 이런 걸 하는 게 커리어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많이 얘기를 가면 생각해 보면은, 자, 월급쟁이랑 자기 사업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쟁이한테는 커리어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사업해도 돈 벌잖아요. 자기 인생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사업하는 그 활동도 당연히 커리어의 일부고, 심지어 아까 하자도 공부 얘기가 사실은 이제 검은색 그 색깔이 있었는데, 공부를 통해 내가 뭔가 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커리어예요. 네, 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중에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커리어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커리어 일부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일부분이냐 전체로 보냐의 이슈가 아까 사전에도 있었는데, 전체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요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데, 요게 그 몇몇 주요 국가들, OECD 주요 국가들입니다. 이건 OECD 국가 전체 평균이고요. 흰색은 1960년대 평균 나이고, 요거 2006년도에, 여기 끝이 2006년도의 평균 나이예요. 보시면 지금은 일단 터키 빼고는 다 2006년도는 70살이 넘죠.
특히나 보면 우리나라가 좀 되게 특이한 게 60년도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물론 참 터키는 누가 우리나라 형제의 나라가 아니랄까봐 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터키 빼고는 OECD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60년대에 평균 수명이 뭐 한 55살도 안 됐어요, 보면은. 근데 지금은 얘네들은 거의 비슷해 버렸지. 그러니까 이 구간이 딴 애들보다 지금 되게 길죠. 터키도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2006년인데 이거를 현재 숫자를 보면은 이렇대요. 게다가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분들이 5, 60이 되는 뭐 5, 60 어떻게 되지? 60 정도 되려나? 그때는 이렇대요. 징하게도 오래 사네요, 보니까는. 예. 나는 길고 가늘게 살고 싶다. 길고 가늘게 살고 싶으신 분은 보통 당당하게 손 안 드시는데. 예. 나는 짧고 굵게 살고 싶다. 예. 뭐 나머지 분들은 다르게 살고 싶으신가 본데 하여튼 이렇대요. 어쨌든 오래 살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죠. 게다가 뭐 심리적인 퇴직 이런 거 기사에 많이 나오죠. 40 중반 정도예요. 그게 심리적인 정년퇴직이. 자, 난감하죠. 게다가 국민연금 65세 알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패러디 포스터도 있지만 별로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는 신뢰하지 않는데 혹시 정부나 이런 데서 오신 분 계신가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숫자들을 보면 10년에서 35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제감시 퇴직을 하고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돈을 못 버는 거죠. 퇴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거냐 이거죠, 진짜. 남 이야기냐?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컨설팅 하다 보면은 30대부터 이 고민하세요. 30대부터. 20대에는 이 고민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는데 30대는 많이들 하세요. 40대부터 고민한다?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직장은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커리어라는 거를 아까 몇 가지 얘기를 봤는데 자, 원래는 대충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보통 흔히 말하는 게. 그죠? 아까 경력이랑 비슷한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이런 것들을 잘해. 아까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렸었죠. 커리어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원래는 커리어의 핵심 포인트였었고 사실 지금도 뭐 통용되는 말이긴 한데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이런 단어를 한번 다시 여겨봐야 돼요. 보통 자기계발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설명하죠. 자기계발이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커리어라는 게 아까 같은 그런 좀 어쩌기가 참 이제 신난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커리어의 뜻을 이렇게 확장해서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계발까지. 그냥 커리어 개발이라는 게 그냥 직장 다닐 때 어떻게 연봉 착착착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평생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류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돈을 벌잖아요. 그죠? 뭘 하든지 간에. 그럼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걸로 커리어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커리어를 봐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기계발의 체크 포인트에서 자기계발에서 중요하게 챙겨야 할 점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스왓이랑 STP 관점에서 좀 볼게요. 스왓은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이제 강점, 스트렝스, 약점, 위크니스, 기회, opportunity, 다음에 이제 위협, threatness 이런 거를 이제 스왓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나눠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STP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그 내가 공략하려는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제대로 세그먼트, 그러니까 영역을 나눠 보고 그 중에 내가 요거를 공략하겠다라고 딱 찍어서 그러니까 타겟팅을 해서 타겟팅한 거를 잘 포장하는, 포지셔닝하는 이름도 비슷하죠. 포장, 포지셔닝.
그거를 STP라고 하고요. 그럼 자기개발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걸 토대로 내부의 파악, 그러니까 자기의 그 스트렝스나 위크니스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악한 게 사실은 이 세그멘테이션, 내가 어떤 영역에 놓여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파악, 내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회의 파악인데, 이런 기회의 파악도 지난 시간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죠. 어떻게 기회를 파악하고 그걸 나열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를 파악했으면 내부 외부를 각각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의 내부를 개발하려면 내가 다음 단계에는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서 그걸 구체화를 해야 되는데, 딱 찍는 게 타겟팅인 거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 포장을 하는 게 이제 포지셔닝인 거고요. 근데 제 경험상 보면 나 혼자 개발한다고 절대로 평생 커리어가 편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커리어를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막말로 나중에 치킨집을 하겠다라는 것만 해도, 내가 평상시에 치킨이나 비슷한 류의 음식을 집에 이렇게 동료들 회식 자리나 뭐 MT 같은 거 할 때 잘 만들었어요. 막 먹을 거나 막 먹여주고 막 그랬어요. 야, 네가 구운 거는 진짜 맛있다. 이렇게 기획거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퇴직하고 음식점을 차려서, 야, 내 솜씨 알잖아.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리는 거랑 이게 시작이 같나요, 다르나요?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일반화시키면 혼자 잘나봐야 안 되고, 어떻게든 잘난 걸 알려서 나한테 어떤 기회들이 던져져 올 수 있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쫙 깔아놔야 되는 거예요. 포석을. 이런 기회를 발굴하고 나한테 기회가 올 법한 그런 채널들을 잘 눈여겨받았다가, 내가 그 채널에 시그널을 던지던, 그 채널이 나한테 시그널을 던지면 낼름 받아 먹어야지 이제 자기가 직장에 있던 혹은 자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내 평생 커리어로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커리어 개발을 함에 있어서 롤모델 이슈에 대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이 친구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 이 친구 아시는 분? 네, 이제 얘도 유명해졌네, 이 친구도. 누구죠? 여기 써있죠. 마크 저커버그죠. 네. 26 됐나? 근데 폴춘 선정 10대 부자, 게다가 자수성가죠. 물론 페리스 힐튼 이런 애들이랑은 같은 선에 놓으면 슬프죠. 철저하게 자수성가죠. 네. 이제 페이스북 8억 명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쓰는 인간들이 8억 명이라서 그거 인구수로 치면 이제 전 세계 3위의 국가예요. 인구수로 환산해버리면. 그런 거를 세계를 만들어낸 애죠. 대단한 애죠. 롤모델 멘토로 삼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얘를 이제 가끔 지나가다가 본대요, 동네에서. 근데 차도 도요타의 경차 타고 다닌다고 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대외 시선용 그런 차고, 집에 차고에는 엄청 비싼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고, 순두부찌개 같은 것도 파는 한국 그런 가게에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순두부찌개 이렇게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롤모델을 사람들이 찾는데, 왜 사람들은 롤모델을 찾을까? 그러니까 자기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난 이렇게 나갈 거야. 근데 막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막연한 경우가 많아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될래가 되게 시각적으로 와닿는 거죠. 구체적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스스로 썰푸는 것보다 난 누구처럼 될래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원래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비교하는 기작이 이렇게 뇌에 박혀 있습니다. 세상을 인지를 할 때 비교하고 비유하고 대조하고 이런 걸 통해 훨씬 효율적으로 세상을 인식을 해요. 마찬가지 기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좀 경험이 부족하니까 보통 롤모델은 나보다 많이 나이 든 사람들을 찾으니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걸 채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롤모델을 통해서 롤모델은 좀 나랑 많이 물리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기도 하는데 은근히 또 많은 경우에 보면 회사에 좀 위에 상사들을 롤모델 삼기도 하잖아요. 자기 지척에 롤모델을 주면 이런 걸 받기가 쉬워요. 예. 내가 좀 힘들고 그럴 때도 내가 롤모델로 설정한 사람이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저분처럼 하자.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두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인식을 할 때 비교나 대조화 같은 걸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식하는 게 인간의 어떤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니까는. 그런데 다 좋은데 커리어 개발할 때 롤모델 때문에 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집어넣었는데 보면 뭐 김개똥이라고 있다고 해요. 롤모델로. 뭐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롤모델 삼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롤모델 성공 사례에서 배워야 할 건 그 사람의 현재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김개똥이 아니라 왜 김개똥이 그 위치까지 됐는지, 왜 김개똥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이나 원인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러니까 참 잘났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저렇게 잘날 수 있었지? 나도 그걸 알아야 저렇게 될 수 있는 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롤모델을 설정을 하고 나서 이거를 자꾸 보려고 해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이거 보고 따라갔는데 알고 봤더니 제대로 된 과정이 아니라 이상한 거 내가 알아봐야 오히려 마음만 상하는 걸 통해서 결과가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도움도 안 되고요. 다음에 저 사람처럼 될래? 멋져. 이런 식으로 그냥 이상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과정이 배울 게 없고 결과가 멋졌기 때문에 된 쭉정이 롤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스스로가 머릿속으로 대단한 거야. 저게 진짜 나의 비전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상형으로 생각하지 말고 롤모델은 철저하게 내가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뜯어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저 사람의 노하우를 빨아먹겠다 생각으로 덤비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이렇게 배울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추구하는 롤 모델도 변하고요. 또 중요한 건 내가 롤 모델로 삼은 사람도 변해요. 그런 사람이 안 좋게 변하면 근데 그 안 좋게 변한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상형으로만 머릿속에 그려놨다면 상처를 받는 거죠. 또는 상처받기 전에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해요. 아니야. 실제로는 저런 게 아닐 거야. 이러면서. 그런 롤모델은 하등 자기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화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STP가 아까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마케팅 요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인맥에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갑자기 인맥 얘기가 나왔냐면 내 커리어 개발을 할 때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들을 제대로 포착을 하고 그 채널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다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쉽게 말하면 내 주변의 인맥, 네트워킹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슈가 돼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할 때도 철저하게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인맥을 대충 그냥 뭐 인맥 넓은 게 좋은 인맥이지 뭐 걔는 인맥이 짱이야, 인맥이 대단해, 인맥이 넓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여러 사람 많이 알면 인맥이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인맥 많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맥을 제대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인맥만 따로 한 몇 시간씩 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근데 이제 이번엔 소개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근데 인맥을 고려를 할 때 우선은 세그멘테이션을 좀 뜯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인맥의 영역들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인맥에는 크게 자 넓은 인맥, 깊은 인맥이 있고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는데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나랑 누구랑 관계들이 합한 게 인맥이잖아요. 근데
나랑 누가 딱 있으면 내가 걔한테 맨날 대시하고 달려들고 막 이렇게 하는 관계가 있고, 나는 싫은데 자꾸 나한테 귀찮은데 오는 관계가 있어요. 가만 보면 둘이 똑같이 50대 50으로 좋아하는 관계 흔치가 않습니다. 나한테 알아서 끌어오는, 나한테 막 좋다고 달려오는 게 이제 플러스라고 치면, 내가 막 가야 하고 상대방한테 달려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인 거죠. 여기서 플러스가 좋고 마이너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 관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려면, 자, 이런 인맥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나한테 진짜 딱 필요한 인맥은 뭔가라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한테 필요한 인맥은 뭔가. 그냥 많으면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백날 해도 도움이 하나도 안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런 식이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거는 사람을 항상 목적성을 가지고 만나라는 얘기랑은 좀 다른 얘기고요. 예.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만난다 하더라도, 아, 얘는 이런 거를 갖고 있고 이러니까 나중에 나랑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습관처럼 염두에 두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막 계산하면서 만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내면, 역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 통해서 방금 전에 것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에서 내가 타겟팅할 때를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일의 성격상 어느 정도의, 왜냐면 폭도 넓은데 깊이도 깊은 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죠? 두 마리 토끼를 그렇게는 못 잡아요. 근데 어느 정도 폭도 꽤 넓으면서 깊이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일의 특성상 중매쟁인데 양쪽 다 영업하려면 이제 몸이 안 나만하죠. 그러려면 제가 이제 나름 사업계획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짰던 것 중에 하나가, 회사도 알아서 나한테 일거리를 좀 주고 인재분들도 알아서 나한테 와서 상담해 달라고 하고, 난 편하게 앉아서, 물론 편하게 앉아있지만은 않지만은 편하게 앉아서 양쪽을 가만히 보다가 중매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 안 나온다,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을 성공시키지 못한다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는 플러스 방향의 인맥이 필요했던 거죠. 알아서 나 좋다고 이렇게 달려오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인맥이. 그러면은 여기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표치를, 공략 지점을 딱 찍었으니까 요렇게 되게끔 포지셔닝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죠? 포지셔닝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고 해도 역시 이거부터 이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주변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성향이고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만 들면, 자, 술로 나는 관계를 하는 게 익숙한데, 나 술 좋아하고, 술 마시는데 아무 문제 없고 간 완전 튼튼하고, 그러다가 또 술로 얘기 푸는 거 난 너무 잘한다. 술이 없으면 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술만 있으면 너무 재밌게 얘기를 만들어 나고 상대방하고 막 이렇게 끌어갈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술로 관계 맺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간이 허걱해가지고 간이 망가졌다. 그럼 이거 못하죠. 그럼 이제 다른 방법 찾아야 되죠.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제 포지셔닝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자기에게 내 커리어 개발에 기회들을 던져줄 수 있는 네트워킹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로 마지막으로 다룰 화두가 이제 개인 브랜드인데, 자, 브랜드라는 거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중얼중얼 되어 있는데, 잠깐 얘기를 보면은, 자,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나 비즈니스의 어떤 아이덴티티, 본질을 표상하는 거다. 근데 브랜드라는 녀석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는데, 이름, 어떤 사인, 심볼, 도형, 색깔, 다음에 색깔 조합, 무슨 문구, 슬로건 같은 걸로 이런 브랜드는 만들어질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 하면 떠오르는 B가 A의 브랜드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즘에는 초코파이가 그런 걸 잘해서 정 하면 떠오르면 초코파이가 떠오르는 거죠. 그죠? 초코파이 마케팅 이전에는 정 하면 초코파이가 떠오를 리가 없죠. 거의. 이게 이제 브랜드인데 그러면 개인 브랜드는 A 하면 떠오르는 B에서의 A가 사람인 거죠. 개인. 자, 그러면 만화책이 갑자기 나왔는데 이런 개인 브랜드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애들의 이슈인 거 아니냐. 뭐 일반인들이 무슨 놈의 개인 브랜드를 신경을 쓰냐 라는 생각을 10중 8구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게 제가 되게 원래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되게 좋아하는 만화 중에 하나예요. 제목이 막 엔젤 전설이래요. 막 천사 날개가 보여. 근데 왠지 얼굴은 뭔가 좀 이상해요. 얼굴을 크게 볼게요. 예, 이래요. 별로 엔젤하고는 상관없게 생겼죠. 막 이빨도 뾰족하고 뭐 이렇고 눈은 400 아니고 내가 시간이 많으면은 이제 관상도 관심 있는 편인데 사람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까 이 400안이 관상학 중에 아주 안 좋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예. 눈도 400안이고 게다가 만화 영화로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걸 봐서는 목소리도 안 좋으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얘는 맨날 이래요. 왜 그러냐면 마음은 엔젤인데 생긴 게 이제 데빌이잖아요. 데빌. 근데 마음은 천사인데 예를 들어서 만화책 중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애가 세발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가 막 이렇게 확 지나서 애가 넘어져서 위험한 상태인데 얘는 애를 구하려고 달려가요. 근데 애가 미친 듯이 울어요. 왜냐? 애 눈에는 악마가 자기를 잡아먹으러 달려오는 거예요. 상처받죠, 맨날. 얘는. 자, 이 만화를 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직장 생활 하시거나 혹은 친구 관계나 애인 관계나 뭐 가족들의 관계에서 아마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봤을 텐데 나는 이런 생각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상사든 동료든 밑에 사람이건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속이 터지고 그냥 혼자서 우라통 터지면 그나마 난데 이게 서로 삐끗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일도 꼬여지고 막 직장생활이 아주 파탄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난 분명히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런 생각으로 말했는데 왜 항상 이렇게 받아들이지? 라는 생각 하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개인 브랜드가 유명인이 더 유명해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원래 나의 모습은 이렇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한 거는 이런 의도로 항상 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자기 색깔이나 본질을 내가 의도하는 대로 드러내는 게 개인 브랜드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인한테도. 이걸 잘 못하면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거.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생활 잘해요. 물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잘 포장해서 더 이제 막 부풀리게 사회생활 잘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상당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삐끗하면 이제 완전 박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딱 전달하는 거. 그 브랜드를 만드는 개인 브랜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자, 브랜드를 만드는 게 브랜딩인데 세 가지 관점입니다. 콘텐츠. 짧게 예를 들면 제가 화가예요. 나와서 처음 뵙는 분들이에요. 저 그림 엄청 잘 그려요. 저는 뛰어난 화가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네? 그래도 좀 앞서 나가시네요. 보통은 뭐 어쩌라고, so what, 재수없어, 뭐야 쟤, 뭐 이런 게 보통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말 필요 없고요. 그냥 제가 딱 이분 앞에 앉아서 그림 즉석에서 그려서 좀 더 플러스 알파로 예쁘게 그려서 딱 선물로 드리면 완전 게임 끝나죠. 게임 끝납니다. 말 필요 없고 그림 그려서 선물까지 줬기 때문에 이제 고객 감동까지 줬으니까 더더욱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서비스 기획자다. 근데 나는 항상 꾸준하게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리서치를 하고 많이 자료를 좀 찾아보고 고민을 제대로 다양한 각도로 하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 제가 왜 라이프 이즈 콘텐츠를 얘기를 했냐면 일하면서 평상시에 업무하는 때 자기 방금 제가 말한 게 자기 업무 모습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업무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예. 나만 안고 있지 말고 상사나 옆에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는 이런 소스들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통 얻습니다라고 더 어필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얘는 이렇게 일하는 기획자구나가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무슨 막 특이한 제가 막 뭐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그런 행동들을 잘 보이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속성인 건데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효과가 없는 거죠. 좀 지나면은. 그러니까 꾸준히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꾸준히 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 관심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왜 무풀방지위원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댓글이 달리면 사람이 힘이 나가지고 글 쓰는 맛이 나는데 그런 거 안 달리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걸 하기에 되게 좋은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거인 거고, 제가 나중에 보실 강의 자료에는 뒷부분에 이제 그게 있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그런 툴들이 이런 걸 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제가 그림 보여줬다가 갑자기 또 어떤 때는 막 트럼펫을 불면은 혼란스러운 거죠. 쟤는 화가야, 음악가야. 물론 둘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브랜딩하고 싶으면 그걸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에 집중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브랜드가 확실하게 생겨나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하나만 집중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이거인 건데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기획자 예를 들면 뭔가 자료를 찾은 거를 그 즉시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레포트가 제대로 멋지게 만들어지면 그 레포트를 또 통째로 한번 또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조각들도 보여주는 콘텐츠를 활용하고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제대로 그림이 그려진 것도 또 보여주는 콘텐츠를 활용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일관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브랜딩을 할 수 있고 이제 저 자신의 사례를 지금 강의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그럼 이런 제 실험 대상이 저죠. 제 마루타죠. 이제 저 자신한테 이제 해봤던 거고요. 이런 목표 설정을 했어요. 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 사업에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SNS나 등등등을 가지고 이렇게 쭉 다 활동을 했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한 브랜딩 3요소를 SNS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썼던 SNS 및 관련된 툴들의 화면이고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도 제 삶을 그대로 콘텐츠화시켜서 그때그때 메모를 남기면서 공유를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관심 인사나 제가 공부하는, 제가 읽은 뉴스나 등등을 그냥 다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 네트워크에 특화된 SNS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도 했고, 제 블로그에다가 좀 긴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쭉쭉쭉쭉 적어서 이런 식으로 SNS랑 이제 제 나름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연동을 시켜가면서 만들어냈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 SNS에 질문을 올렸거든요. 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그게 이미지 브랜드였잖아요. 아까 A 하면 떠오르는 뭐. 한 70여 개인가 80여 개가 답변이 와서 그걸 엑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같은 단어 나오면은 이제 옆에 카운팅하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림으로 그렸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였을까요? 네, 지금 말씀은 못 하시고 차마 저 뒤에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탁 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당연히 이거였죠. 네, 당연히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해봤더니, 그리고 제가 많이 나온 건 좀 굵게 치고 비슷하게 있는 것들은 이렇게 묶었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느낌의 것들이 생겨서 아까 전에 제가 의도했던 거랑 비슷한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딩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왜 브랜딩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을까요? 일하는 중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은 직장 생활. 저는 이미 직장 생활에서 개인 사업처럼 하고 있지만 그 중이건
일 끝내고 내가 평생 돈 벌면서 커리어건 간에 나한테 기회가 자꾸 주어지게 하고 없던 기회를 만들거나 있는 기회를 확 낚아채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온 거죠. 네. 뭐 이렇게 저를 알아보는 연예인도 아닌데 지하철에서 앉아 있었더니 갑자기 트위터로 메시지가 저 혹시 사무선 어느 방향에 앉아 계신가요? 네. 저 혹시 맞은편에 보고 인사하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고0 히읗까지만 쳐도 이제 네이버에서는 제가 나오는데,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제가 다 이런 이미지 이름을 고영혁이라고 적겠어요? 절대 아니죠. 근데 검색 엔진이 알아서 누구와 관련된 이미지구나를 지가 다 계산을 해내요. 책이던, 제가 갔었던 장소건, 제가 인터뷰했던 인터뷰어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남들한테 시그널을 던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설계한 커리어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이 원래는 이제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제대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소셜 네트워크의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소개, 자세하게 넘어가려면 얘기가 되게 길어져가지고 소개만 하려는 거였었고, 이게 지금 재생이 됐네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하나의 흐름인데, 뭐 에버노트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평상시에 만들어낸 콘텐츠들을 어디서나 쉽게 메모해서 남들이 다 볼 수 있게 던져내라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몇 가지 화면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봤던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거를 다 1시간 반에 쭉 다 하기에는 좀 무리인 스케줄이었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해서 좀 욕심을 내 봤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제목으로 좀 1시간 4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다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데 좀 말씀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포털에 서로 검색하셔도 되고, 이런 연락처로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그때 이런 채널들에서 제가 이제 힘 닿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강의를 한번 보시고 요거를 또 보시면은 좀 더 다르게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고영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